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혜윤궁입니다. 오늘은 제게 아주 특별했던 날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제가 제자가 되던 날이고 무당으로 다시 태어나던 날이었습니다. 심의 의대를 처음 입던 날이기도 하고요. 흔히 말하는 신굿 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무당들은 살아가면서 평생 잊지 못할 날이 아닐까 합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고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신굿을 하기 전날은 밤이 새도록 눈이 내렸습니다. 이 걱정 저 걱정에 그렇지 않아도 잠을 못 이루는데 눈까지 내리니까 거의 한잠도 못 잤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단장을 하고 발공산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마침 동생이 운전을 해줘서 함께 갔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신굿자리라 동생이 옆에 있다 생각하니까 좀 불안했던 마음도 좀 덜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굿당으로 가는 길에 양옆에는 산과 들판이 있었는데 밤새 내린 눈이 하얗게 소복소복 쌓여서 너무 예쁜 거예요. 세상이 온통 하얗게 눈이 덮여서 마치 하얀 도화지를 끝없이 펼쳐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게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옛날 시골길에 눈이 하얗게 소복소복 쌓인 길에 꽃가마 하나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꽃가마가 지나가는 모습이 16살 새색시가 시집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마가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마물이 위로 이렇게 열리는데 그 안에 있던 새색시가 저를 보고 빙긋이 웃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습이 그날의 저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내가 이렇게 신에게 시집을 가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은 온통 하얗고 그 하얀 눈 위에 저 말고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냥 흰 눈이 오늘의 저를 응원하고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원래는 금오산에서 신굿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서울에서 내려오시는데 그날따라 여기저기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내려오시는 길이 미끄럽다 보니까 늦게 도착을 하셨어요. 또 구미도 그날은 하루 종일 눈이 내렸습니다. 원래 구미는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신기하게도 그날은 종일 눈이 왔습니다. 금오산 굿당을 가려면 이렇게 금산 저수지 뒤로 언덕을 넘어가야 하는데 선생님들이 타고 온 차가 언덕을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굿당을 반대로 옮기든지 굿을 연기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는데 굿을 연기한다기에는 우리가 이 데미지가 너무 큰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굿당을 옮기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부랴부랴 굿당을 알아본다고 팔공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시면서 굿당을 섭외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또 신굿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셨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늦은 시간에 굿 준비가 일사천리로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셨대요. 사실은 선생님들이 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늦은 시간에 굿당을 준비하랴 또 음식을 준비하고 이것저것 챙기느라 걱정도 많이 하셨다는데 그렇게 되어가는 거 보고 될 사람은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저는 원래 대구 사람입니다. 구미로 시집을 와서 이곳에서 정착을 하고 사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잠깐 한 사업까지 한다면 한 25년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미가 제2의 고향이 된 겁니다. 처음에 삼산 기도를 돌 때 금산 굿당에서 했습니다. 그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법사님이 축원 전에 갑자기 나가시더니만 이렇게 잎이 막 이렇게 많이 있는데 긴 나뭇가지를 갖고 오셨거든요. 그리고는 저한테 축원할 때 이렇게 잡고 있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근데 축원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서부터 이 나뭇가지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대요. 그리고는 그때 제 앞에 선생님이 2분 계셨고 제 옆에 1분 계셨고 제 뒤에 1분 계셨어요. 이렇게 서 계시는 선생님들 방향을 따라가면서
그 앞에 서서 인사를 하고 그 앞에 서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잠깐 쉬는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제자님 굉장히 예의가 바르시네 이러고 막 웃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묘하기도 하고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축원을 하시는 동안에는 저도 제 몸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였는지 저는 기도할 때 이 오방기를 들고 이렇게 잡고 기도를 하면 이 오방기가 빙글빙글 돌다가 좌우로 돌다가 앞뒤로 돌다가 이렇게 하면서 해답을 주실 때가 많아요. 신어머니가 신을 받은 지는 오래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영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잡고 일하시는 분이 많고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제가 신고 삼산돌 때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법사님도 일정이 있으셔서 중간에 또 올라가시기도 했으니까요.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선생님들이 이 터전이 저와 잘 맞는 것 같다고 여기서 신굿을 하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날 바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게 여기 금무산에서 신굿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나중에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 본향이 대구이고 또 팔공산이니 아마 신께서 이렇게 팔공산으로 이끄신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나고 정리가 된 다음날 눈이 하얗게 덮인 팔공산에서 저는 신굿을 할 수 있었습니다. 16살 새색시가 꽃감마타고 시집가는 것처럼 기대하는 마음, 부푸른 마음, 설레는 마음을 안고 그 땅으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제가 신장대를 잡으니 법사님의 축원이 시작되었고 얼마를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팔이 번쩍번쩍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순간에 뛰고 또 뛰고 또 뛰었습니다. 잠시 후에 의대를 갈아입고 작물과 부채를 들고 또 뛰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서 장군의대와 불사의대를 굉장히 입어보고 싶었습니다. 불사의대를 입고 물동이를 타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천국맞이라고 하는데요. 물동이 위에 서서 신을 맞이하는 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굿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 또 한 번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장이 있었고 새장에 작은 새가 있었거든요. 근데 새장문이 갑자기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가 밖으로 나오는데 그 새가 갑자기 커지면서 독수리처럼 날개를 확 펴는 거예요. 그리고는 창궁이로 한없이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모습 속에 또 제가 희한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내 온몸에서 뭐라고 할 수 없는 어떤 전기가 뻗는다고 해야 되나? 제가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저한테 엄청난 희열이 느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나름 건강하다고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몸이 살이 쑥쑥 빠지면서 10kg 정도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특히 다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인이 치료받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가보라고 그러고 소개를 해줬어요. 제가 어지간해서 병원도 잘 안 가고 치료받는 데를 잘 안 가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갔었거든요. 치료받는 도중에 기절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살이 10kg 이상 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굿 하기 전날 돌이켜보면 예전에 제 몸무게로 돌아와 있었던 거예요. 제 몸이 준비가 되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정해진 운명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하필 신굿 전날 눈이 그렇게 많이 내렸던 것도 그 눈 때문에 금오산에서 하려고 했던 신굿이 팔공산으로 옮기게 된 것까지도 모두 저를 제 본향이고 신굿을 해야 할 자리로 이끄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당황하는 일들도 많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진정 있어야 할 자리로 이끌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정한 제 자신을 찾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날 신의 옷을 입으면서 무당으로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상에서 벗어나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처럼 진정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생각지 못한 변화를 맞이했을 때 어쩌면 그게 큰 세계로 이끄는 신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작은 힘과 용기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